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는 게 오늘의 제국의 형태를 갖추는 최초의 계기는 사실 한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무제가 어때요? 바로 이때가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국 문명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후한 전환에서 이제 후한으로 넘어갔다가 이 통합된 이 질서가 뭐지? 결국은 다시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거는 통합된 질서를 한민족이 다스린 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체적인 민족이 다스린 게 그 역사에 반도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항상 외세가 와가지고 집어먹은 거예요. 청나라도 그게 여진족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국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 중국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임진왜란 끝난 후에 왜 또 병자호란을 겪습니까? 임진왜란을 겪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서산대사 그 임진왜란은 우리 승병들이 다 막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국민들의 고초, 우리나라 인민들의 고초를 생각하시면 3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겪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병자호란의 그 주체가 뭐예요? 여진 아니에요, 여진. 여진이라는 거는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말갈족이니 뭐 이 여진족이니 이게 다 고구려 제국 속의 일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안의 모든 유적들이나 이런 거는 여진족들이 자기네 선조라고 믿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여진족이 중원을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 옛날부터 같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텐데 뒤에서 교란만 하지 말아 다오. 그러면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당연히 그런 협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진을 그냥 이 오랑캐 나쁜 새끼들 청나라처럼 말해요. 우리나라한테 점잖게 대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여기 와서 나중에 남한산성에 저기 했다 그러면 나중에 비석 하나 세워달라는 거 봐. 그게 요구 다예요. 청나라 문물을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중원을 제압하는 걸 그냥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서 빼낼 걸 다 빼내고 북학파가 주장한 대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갔더라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게임이 됩니까? 그때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명치유신 같은 게 우리한테 훨씬 벌써 조선 말기에 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중국은 어떻게든 이게 단일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과 분열이 반복된 역사고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 한민족이라고 할 적에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애매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애매한 개념이고 끊임없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후한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오죠? 이때도 또 다시 여기 항우 유방 싸움이지만 이게 이 후한이 끝나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소위 삼국지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누구죠?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권. 그래서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 세 삼걸들이 주축이 돼서 싸우는 이 삼국지 시대가 온단 말이죠. 삼국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와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잖아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누가 통일해요? 수양제가 통일하잖아요. 수나라. 처음에 수문제, 그 다음에 수양제. 이런 사람들이 통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죠? 금방?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로 가는데 바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고구려와의 대적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누구한테 깨졌어요?
연개소문한테 깨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머리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태종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못지않은 성군이고 정관정효라든가 이런 거 뭐죠? 이 신하들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놨는데 정관정효라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실만 하죠. 이 정관정효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뭐 그야말로 이 정치의 요점을 써놓은 건데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당태종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요. 그 위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간을 하는 거 그런 얘기 쫙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개소문이한테 깨지고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위징이 살아있더라면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당태종의 예를 들으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요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황하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양자강이 흐른다 그런다면 자 여기서 볼 적에 여러분들의 우리 머릿속에서는 마치 한국은 조그만 반도가 한 편에 이게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이 동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볼 때 이게 동북 방향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를 통일한 사람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쭉 거쳐가지고 그걸 수문제가하고 수양제가 이걸 통일하자마자 수양제가 어디로 왔어요? 아무리 고구려를 쳐들어왔잖아요. 수양제가. 이 장안에서부터 여기까지 100만 대군이에요. 수양제가 들어온 게. 근데 실제로 굉장히 역사 기록은 정확합니다. 중국 역사 기록은 100만 대군이면은 실제로 치중대까지 합치면 400만이 움직여야 돼요. 네? 400만이 움직이는데 이 장안성을 출발하는 이 수양제 대군이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고 그래. 이렇게 가니까 깃발 들고 나가는 데만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력을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통합하는 사람이 뭔 미친 짓이라고 여기까지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말이지 역사에서 인사이트인데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팩트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수양제가 여기를 통일했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여기로 인해서 이 동북의 이 전체를 강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고구려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우리가 요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 고구려라는 건 이 방대한 저 바이칼호부터 이 대흥안령을 거쳐가지고 이 백두대간으로 오는 이거고 이들은 말이죠. 이 주축의 이 문명권이라는 게 당시 여기보다 내가 이 지도로 보여주면 쉽게 오시는데 이쪽보다 여기가 훨씬 더 풍요롭고 인구가 더 많았어요. 이거 우리가 모른다니까. 여러분 똥배 그러면 똥배 아이고 뭐 동토 꽝꽝 얼은 줄 알아. 겨울에 조금 춥지. 그건 벌레 싹 죽여버리고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평원이라고 그래 봐야 이 땅이라면 요쪽 요만큼밖에 없어요. 녹지대가. 사천으로 가면 여기 다 4,0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평원과 이거는 당대에 완전히 맞먹는 문명권이었다는 게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고구려가 살아있는데 뭐가 이게 중원의 통일이냐 이게. 이건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 문명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왜 걔들이 오냐 이거야. 근데 얘들이 깨지고 가잖아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포스러운 거죠. 수양제 생각이고 당태종 생각이 안 나왔어요. 자기들의 최고 성군이 가서 깨진 나라인데. 이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잃어버린 과거예요. 대등한 문명권이었습니다. 이게 대등한 문명권이 아니고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변방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게 변방이 조그만 나라라면 무시해버리고 말지. 중원을 통일했는데 왜 그 대군을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수나라는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 때문에 망했고, 명나라는 임난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청나라로 간 거예요. 그 청나라는 이제 고구려가 먹을 판인데 왜 한국이 그걸 도와주지도 않고 그 머저리 같은 이 명나라, 하여튼 이 수양제에서 통일이 됐고 그거를 당나라가 이어받았고, 그리고 당나라가 그 끝나고 나서 또 56시대면 막 분열이 되다가 뭐예요? 송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북송이 있고 지금 남송이 있고, 남송이라는 게 뭐야? 이게 금나라가 이게 여진족이 그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금나라가 저기에서 이때가 우리나라 좀 고려시대 아니에요. 고려시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려는 중국이 분열됐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의젓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고려를 우리가 지금 불교의 이 탱화건 이 은입사 이런 이 그릇들이든 여러분이 고려 불교의 이 수준이라는 거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으뜸해요. 고려라는 나라가 그게 뭐냐면은 고려만 해도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개경을 했던 걔들은 황도라고 불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성인이 이런 말로 그거 없습니다. 황도라고 그랬어요. 개경을 걔들은 반드시 황도라고 그랬지. 황도. 황제가 사는 수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 여러분들 이 고려사라는 게 왜 우리가 고려를 모르겠어요? 고려사를 누가 집필했냐고. 이게 우리 역사가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이병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이놈들이 전부 조작을 한 것처럼 고려사는 정인지고 다 뭐냐면 조선왕조를 만든 놈들이 고려를 짓밟아가지고 만든 놈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려사를 쓸 적에 철저히 고려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보면. 고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북송에 남송을 하고 이 송나라가 뭐에 망해요? 원나라한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원나라를 갖다가 또다시 몰아내고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세우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명나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원장이가 거긴 들어서고 같이 사실은 한국 사람인데 주원장도 내가 보면 한경도 사람이고 이 우리나라 이성계도 한경도 사람이요. 이성계가 원래 여진족이거든. 그게 그야말로 이성계는 이상한 사람들 또 기상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하고 조선 왕조. 근데 여기서는 중간에 청나라로 바뀌지만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명에서 청으로 가고, 이 청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청이라고 그러는데, 만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복잡하다고. 우리가 말이죠.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저렇게 깡다고 좋게 나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덕분인 줄 알아요? 한무제 덕분도 아니고 당태종 덕분도 아니에요. 강희대제입니다. 강희대제. 청나라의 이 강희대제라는 사람은 탁월한 인물이에요. 강희대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이 한족들은 썩었다 이거예요. 진부한 거예요. 근데 이 초원에 살던 이 여진족들은 정말 이 정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이게 프레시했다고. 만청이 중국을 지배할 때 이 홍타이지라고 있어요. 황태극이라고 하는데 홍타이지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누르하치의 동생이지 동생. 이 도르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경을 입성하잖아요. 북경 입성할 때 누굴 데려간지 알았어요? 북경을 쫙 입성하는데 소현세자를 옆에 놓고 간다고. 그만큼 대접을 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이 홍타이지가 여기 남한사설까지 온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면서 그때 소현세자를 데려가잖아요. 세자 인질로. 그런데 이 홍타이지가 여기서 심양고궁에서 살았다고요. 우리 그 소현세자가. 근데 홍타이지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소현세자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그 아주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경성의 자금성을 들어갈 때 이제 그 동생인 도르곤이 쫙 소현세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에 이 위대한 제국이 멸망하는 걸 네 눈으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근세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누군지 아세요? 소현세자가 왕이 됐어야 된다. 인조가 죽여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 인조가 그 아들을 왜냐하면 소현세자는 워낙 똑똑하거든. 그리고 소현세자는 개방적이고 그 당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고 아담 샤린 이런 그 당시 서양 신부들 다 만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노론 세력들이 이런 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주작주의와 이 모화 사상에 저지르는 이거 위험한 놈이라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청나라야말로 강희대제 때에 오늘의 모택동이가 말하는 중국을 만든 거는 사실은 강희제예요. 그리고 강희제 이래로 건룡을 거쳐가지고 용정, 옹정, 건룡 이 세 대제가 오래도 살았고 정치도 잘했고 이때 사고전서라는 걸 만들잖아요. 중국 문명을 전체를 다 총괄을 해서 엄청난 사설, 이 역사를 만들고 이 사서, 이런 사전류를 만들고 그러면서 중문명을 진흥시키는데 이 제일 말기에 와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이건 서태후가 사실은 나라를 진짜 말아먹은 거죠. 일청전쟁 때 소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갑오 농민 운동이 혁명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청일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정여창이라고 그 청나라 함대 최고 대장. 그 실력이 막강했거든. 이 사람도 정여창도 미국에 가서 다 해군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전략 전술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전쟁도 결국은 일본한테 그렇게 터무니없이 일본 함대한테 그 청나라의 대함대가 깨지는 게 서태후 환갑잔치 비용 때문에 함대에 들어가는 포탄이고 뭐가 그거 될 돈이 없었다는 거지. 중국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